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초대석 윤정화입니다. OBS 초대석 첫 시간인데요. 첫 손님으로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OBS 라디오에서는 처음 출연해 주신 건데요. 또 특히나 저희 프로그램 첫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인천 시민과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OBS 라디오가 지난해 3월 개국된 이후에 네. 인천 시민을 위해서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주말 초대석에 저를 첫 번째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이 바쁘신 시간에 첫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유정보 시장님, 그 지난주에 이 동아시아 이 협력 강화를 위해서 태국과 중국으로 이렇게 출장을 좀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이번 출장 좀 어떤 성과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인천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도시입니다. 해외 업무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인천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월 달에 제가 태국하고 중국을 갔다 온 곳은 태국에는 그 방콕 주지사 네네. 차트 시티피티 판트라는 그 주지사를 만나서 우호협력 강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특히 네. 한국하고 태국하고 승마 대회를 하는 국제 승마 대회를 네. 인천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 빌그림, 비그림이죠. 비그림 네. 회장도 만나고 이러면서 그 외에도 다양한 투자 뭐를 하기 위한 협의 등등 태국을 다녀왔고요. 이어서 바로 이제 중국에 가서 청두와 시안을 방문했습니다만 이 청두에는 청주시 초청으로 국제우도시장 포럼이 열렸습니다. 네, 예. 이 앞서서 이제 그 국제 정원박람회가 열렸는데 예. 여기에 인천 정원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 이 국제우도시장 포럼에서는 세계 19개국에서 많은 시장들이 참여해가지고 뭐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오늘날의 세상을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느냐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있었는데 저도 이 자리에서 우리 인천시가 탄소 중립 2045년에 완성하겠다는 네.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또 우리 에이펙 유치 문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현안들을 갖고 논의를 했고요. 특히 이제 청두시에는 그 왕펑차오 청두시장 네. 또 스샤오린 서기하고 개별 면담도 갖고 양 지역 간의 앞으로 교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자 네. 하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시안은 뭐 네. 그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한 1100년 동안 그렇죠. 도읍지로 있었던 중국의 역사 문화의 아주 중심지죠.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삼성 반도체가 나가 있습니다. 네. 시안의 경제를 사실상 이끄는 그런 삼성 반도체고 여기 아마 280억 불이 투자된 예, 대규모 엄청난 그 투자 규모네요. 반도체 예. 공장인데 여기를 가서 공장을 견학하고 또 앞으로 산업의 어떤 발전을 응원하고 또 인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시안에서도 역시 그 방홍의 그 서기도 네. 만나고 하면서 양 도시 간의 교류 협력도 강화시켜 나가고 특히 이 관광공사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했는데 중국은 뭐 이렇게 대규모 관광단이 오는 예가 많이 있지만은 네네. 이번에는 약 8만 명의 네, 8만 관광객을 명 인천에 정도고. 유치하는 그런 성과도 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중앙 정부뿐 아니라 이 지방 정부 이 외교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보니까 이게 태국, 중국 또 이제 유력 기업들 또 유력 또 기관장들 만나서 이런 성과를 좀 내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외교에서 인천시의 좀 위치나 이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탑10 시티 인천 이 투자 유치 설명회도 좀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시장님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사실은 이제 좀 관심도 있었고요. 이 뉴 홍콩 시티 프로젝트 네.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이름을 좀 바꿔서 글로벌 탑10 시티로 바꾸겠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좀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네, 제가 처음에 뉴홍콩 시티 프로젝트 이 부분은 사실 홍콩의 많은 다국적 기업들을
인천에 유치하면서 네. 글로벌 기업 전략을 갖고 나가고자 하는 인천의 정책인데 이 홍콩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예. 우리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인천을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치를 갖고 특히 여기 핵심적인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인천을 크게 성장 발전시킨다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영종을 중심으로 송도, 청라 국제도시를 연계하고 여기에 강화 또 옹진의 많은 도서들 그리고 내륙의 제누포 르네상스하고 연계된 그야말로 세계 10대 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우리 인천의 글로벌 도시 비전이고 전략이면서 또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내용으로는 많은 투자 유치가 이루어져야만이 예, 이 그렇죠.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때문에 기업 유치를 위한 설명회의 자리를 겸한 그런 그 자리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홍콩이 이제 아시아의 하나의 허브였다고 한다면 이제 사실 인천도 입지 조건을 보고 인프라를 봤을 때 동아시아 허브 더 나아가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입지 조건이 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글로벌 탑10 시티를 위한 좀 구체적인 계획도 좀 궁금한데 좀 어떤 걸 좀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인천이 송도, 영종, 청라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도시를 네.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송도에는 예를 들면 이미 바이오 생산 세계 1위 도시가 돼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완전히 바이오 메카 초격차 바이오 도시를 만들어가는 전략하에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아가고 지금 680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우리 랜드마크 아이넥스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이제 미래 투자 전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종의 경우는 이제 그 세계적인 국제 공항이 있고 또 이 지역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유보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바이오 특화단지 네, 유치를 바이오 쪽. 위한 예. 기본 구상을 갖고 있고 여기에 이제 한상 드림 아일랜드 이 부분이라든가 또 유보지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형 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부분 그리고 이미 영종에는 이제 뭐 파라다이스라든가 인스파이어 IR과 같은 세계적인 그 관광 리조트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얼마 전에 MRO 항공정비단지가 일부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만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산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청라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국제 금융 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한 하나금융 본사가 들어오고 또 시티타워가 이제 새롭게 다시 추진이 되면서 이 지역 일대 스타필드에서 지금 와 함께 그 돔구장 야구장이 들어오고 또 이 지역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프라 특히 이제 제3 연육교가 내년도에 완공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소위 그 영종 또 송도 청라 이 트라이앵글이 연결되면서 국제도시 간의 연대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는데 이제 이 글로벌 탑10 시티는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위한 과감한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이 범위를 확대시켜 나간다. 즉 강원 남단 그리고 내륙의 제누포 르네상스하고 연계 그리고 서해의 도서 지역까지 연계된 이런 글로벌 전략입니다. 뭐 특히 이제 강화 남단을 영종하고 다리를 연결하고 또 여기에 각종 의료, 보건, 그 다음에 농업 이런 그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통해서 인천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간다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인천이 공항도 있고 또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적인 무역이랄지 투자랄지 이런 이점이 좀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라, 송도, 영종 기본 이제 트라이앵글뿐만 아니라 이 강화 남단, 서해도서, 제물포까지 확장하는 이런 계획을 좀 짜고 계신데 사실 투자 유치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천이 갖고 있는 매력 뭐 어떻게 대한민국 분들은 좀 알고 계실 수 있어.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좀 매력을 좀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이 투자자들에게 어떤 인천이 갖고 있는 매력 좀 어떤 부분을 좀 어필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우선 가장 현실적인 인천의 매력은 접근성 문제, 그리고 잘 갖춰준 어떤 산업 인프라 문제, 그리고 인천시의 정책 의지, 이런 것이 다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진짜 탑5에 들어가는 예, 그렇죠. 공항이고, 또 이것이 올해 4단계가 되면 1억 명이 넘는 이용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계적인 공항이라고 하는 인프라, 거기다 항만,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자유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에 9개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루어지는 투자 규모가 우리 인천의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독보적인 위치,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 유치를 하게 되면은 바로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경쟁력을 갖게 되지만은 바로 지역이 모두가 어떤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15개의 국제 기구가 있고 또 5개의 외국 대학들도 있고 이런 글로벌 환경들을 갖고 있다는 것은 투자 유치의 매력이고, 또 인천이 이것을 전략적으로 앞으로 확대시켜 나간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해 재동포청이 유치돼서 이 재동포들의 어떤 그 네트워크의 중심, 그리고 재동포 비즈니스의 허브로서의 인천을 만들어간다. 그래서 재동포 타운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재동포들을 위한 웰컴 센터, 비즈니스 센터, 이런 소위 말하는 무대를 제공해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인천은 정말 다른 어떤 지역도 감히 비교되지 될 수 없는 투자에 적지라고 하는 매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인천의 어떤 글로벌 위치 제고를 위해서 이제 고민 좀 많으실 텐데, 관련해서 그 2025년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좀 예정이 돼 있고, 외교부에서도 다음 달이죠, 6월에 그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를 좀 선정할 예정입니다. 뭐 앞서도 잠시 좀 말씀해 주셨지만 인천시도 적극적인 유치 의사 가지고 좀 준비하고 계신데, 현재 뭐 준비 어느 정도 좀 돼 있습니까? 좀 궁금합니다. 네,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해서 저희는 사실 제가 민선 8기 취임하면서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21개국 정상이 참여하고, 여기에 관련된 많은 재계 인사들하고 5천 명 이상 참여하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서 지역의 발전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또 다른 성장 발전이 이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최적지는 인천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준비해왔습니다. 이 또한 에이펙 정상회의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프라, 즉 접근성 문제라든가 회의장이라든가 숙박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인천이 단연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앞선다. 그리고 지금 사실 최종 후보 도시로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경쟁되는 도시하고 차별화된 되는 전략을 갖고 이 정상회의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이번 달 그리고 6월 달에 이르기까지 현지 실사와 그 다음에 이 PT 뭐 등 이 과정을 거쳐서 아마 6월 중에는 결정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이를 위해서 우리 300만 시민과 함께 유치 서명 운동을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 6월 달에 인천이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인천이 뭐 아시아 게임도 유치를 했었고, 또 여러 가지 글로벌 인프라, 또 이 마이스 하나거리 인프라, 뭐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뭐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꼭 강조해서 이 인천만이 꼭 해야 된다, 이런 강점, 어떤 점을 좀 어필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우선은 에이펙 정상회의가 추구하는 3대 목표가 있습니다. 무역 투자, 혁신 디지털 경제,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 이 기본적인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곳이 인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에이펙의 목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국제적인 세계적인 정상회의를 함에 있어서는 그 하기 위한 충분한 시설과 여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천은 정도 컨벤션을 비롯해서 많은 이 회의 시설을 갖고 있고 또 소위 말하는 프레젠셜 스윗룸, 그러니까 네. 정상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급 호텔이나 네, 스파 공간도 이런 있고. 부분 등 예. 이런 모든 시설 면에서 인천이 당연히 다른 지역을 압도하는 지역을 갖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수도권 전체를 우리가 제대로 경제 성장 발전을 이룩하는 거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인천이 갖고 있는 강점을 부각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예. 들어보면 이제 인천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계신데 뭐 경쟁 도시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천 시민 입장에서 한번 좀 보면은 사실 이런 큰 국제 어떤 이 회의, 에이펙이라는 회의, 뭐 물론 청취자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 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이펙 이 정상회의를 인천에 유치하면 내가 인천 사는데 나한테는 좀 어떤 득이 있고 이점이 있어서 시민들이 한번 좀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좀 어떤 점들이 좀 인천 시민에게 좀 득이 될까요, 실질적으로? 네, 에이펙 정상회의가 인천에 유치되면은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 네. 또 당장의 직접적인 아니도 간접적인 부가적인 가치 효과가 있을 겁니다. 우선은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로 인해서 약 1조 5천억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있고 네. 또 고용 측면에서도 2만여 명의 새로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에도 뭐 올림픽이다 월드컵이다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그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얻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 실제 도시 이미지를 새롭게 형성하고 그 경쟁력을 대외 만방에 홍보하는 효과가 있고 또 그를 기반으로 해서 이어지는 경제적 투자적 효과 등등을 감안할 때 에이펙 정상회의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인천으로서는 그동안에 아시안 게임도 치르고 프레지던컵 대회도 하고 또 지난번에 ADB 총회라든가 네. 많은 국제 행사들을 해왔지만은 사실 세계 정상회의는 아직 하지 그렇죠.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인천이 특히 중요한 그 에이펙 정상회의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 많은 정상회의가 있지만은 사실 아시아 태평양 21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을 비롯해서 이 21개국이 갖는 GDP 그 경제 규모가 세계 경제 규모의 반이 넘습니다. 50% 그렇죠. 이상을 차지하고 강대국들이 있고, 워낙 많으니까요. 네, 에이펙에. 인구도 거의 45%에 네. 이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인천에 미친 영향이 크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생각을 해봐도 에이펙 정상회의 인천 유치 이 도시 브랜드 제고에 있어서 또 인천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그에 따라서 이 경제적 파급 효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만큼이나 또 이 자동차 좋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 행사 좀 굉장히 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F1 그랑프리 대회인데요. 이게 세계 3대 스포츠 행사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이 대회 유치도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좀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F1이 자동차 경쟁주가 세계 3대 스포츠라고 네. 일컫고 있는데 실제 이 F1을 통해 갖고 얻어지는 뭐 경제적인 또 효과도 크지만은 이 전 세계 이 많은 매니아를 갖고 있고 홍보적 효과가 크고 또 이 F1 경기는 한 해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5년 내지 10년 이상을 하게 되는 그런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이 F1 경기를 인천에 유치해서 인천의 또 다른 스포츠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위치를 좀 높여나가겠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제가 지난 4월달에 일본 스즈카 그랑프리를 전격적으로 찾아서 일단 이 F1 포뮬라 E 대표를 만나서 이런 의향을 전했고 또 상당히 인천 저희 이런 의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바로
그 관계 책임자가 인천에 와서 시설을 둘러보고 이제 곧 이 부분의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F1이 인천에 유치가 된다면은 이거는 아마도 또 다른 세계 스포츠 지금 굵직한 스포츠 행사가 없는 국내 상황에서 볼 때 또 다른 대한민국 위치를 높여나가고 또 앞으로 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 지금 결성된 F1 유치 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유치에 네.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 이제 보니까 이 F1 대회가 국내 그 사례 전례를 보니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그 전남 영암이 좀 유일한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님께서 F1에 대해서 이게 자세히 말씀하시는 거는 이 대회 유치 자신 뭐 있으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선 이제 이거를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F1이 이제 두 가지 레이스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경기장 레이스가 있고 예. 하나는 도심 서킷, 그러니까 도심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인천에서 하고자 하는 건 도심 서킷입니다. 그러니까 도심. 예. 경기장을 영암처럼 뭐 짓는데 몇 년이 걸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도심에 아주 좋은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데 이게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영종이나 청라나 송도의 이와 같은 적지다 하는 것이 이제 판단이고요. 이 영암하고 좀 다른 것이 이 실질적으로 도심 서킷이라고 하는 부분이 갖는 경기장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차이도 있지만은 이 F1 경기를 뭐 자동차가 와서 경주하니까 좀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네. 이 사실상 F1 자동차 한 대에 딸려 있는 직접적인 인원과 100명이 넘고 또 실제로는 1000명이 딸려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것이 이제 세계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경기를 하는데 이것이 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사실 다른 데서 해가지고는 이걸 성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암이 결국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그러나 그렇죠. 인천은 그야말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이 모든 장비나 이런 것이 신속하게 이동하고 설치되고 또 철수되고 이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물론 이거에 따라서는 많은 관람객이나 이런 부분도 인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스즈카 경기장 거기에도 무려 당일날 20만 명이 국내외에 정말 대규모 행사군요. 그렇기 예. 때문에 실제 인천이 다른 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강조해주고 계신데 이 F1 유치도 에이펙과 마찬가지로 좀 인천 시민에게는 좀 어떤 이득이 있을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네, 우선은 이것도 이제 직접적인 효과를 말씀드리면 뭐 다 하는 지역마다 달리긴 합니다. 참고적으로 도심 서킷을 하는 데들 뭐 싱가포르나 모나코나 아제르바이잔이나 라스베이거스 같은 경우가 있는데 라스베이거스 같은 경우 이걸 통해 갖고 약 1조 5천억 이상의 경제 효과가 있었다. 이런 이제 분석이 있는데 사실 이 F1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해 행사가 아니라 적어도 한 10년을 하고 더 나아가서 더 계속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경제 효과가 지속된다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이런 직접적인 효과 외에 F1 경기를 함으로 인해 갖고 많은 F1 그 팬들 그리고 그 전 세계 인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것은 다른 또 다른 매력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사실 자동차 산업을 좀 새롭게 발전시켜 놓을 수 있는 한국의 산업진흥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단발성 행사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고 또 자동차 제조 산업까지도 파급할 수 있는 이런 F1 행사 인천에서 성공적 대회 유치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좀 다 됐는데요.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오늘 못다한 이야기 내일 이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